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이 아메이의 이런 강의 문화를 그것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마 좀 낯설으실 거예요, 많이. 그죠? 그리고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자격증도 없는데,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데, 이렇게 강의하는 게,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전문적인 거를 어떻게 공부도 안 하고 저렇게 많이 얘기할 수 있지? 할 수 있겠지만, 네, 또 이 아메이사업의 컨셉이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는 어떤 뭐 자격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쓰는 제품, 내가 먹는 비타민, 내가 쓰는 화장품을 내가 먼저 공부해보고 쓰는 그런 프로슈머들이기 때문에 그 강의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을 나누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어색함이 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의 공부들은 스터디 같은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해 주신 분들이 뭐 사업하는 지 오래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냥 한 1년 정도 또는 뭐 1년에서 2년 사이 되신 분들이 본인이 공부해 온 것을 가지고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렇게 뭐 전문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아메이 문화가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사업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노트에다가 가능하면 좀 적으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사업을 또 진행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오늘 저를 또 온라인으로 처음 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다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인지라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들어보시고 이후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저랑 또 만나셔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메이 사업한 지 지금 횟수로는 사실 한 16년, 17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저도 아메이 두 번째이고 지금 다시 시작해서 아메이가 한 7년차 넘어서 8년차 접어들고 있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직장은 학교에 있었고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벌써 딱 말투가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그랬고 조금 전에 저를 도와줬던 저희 남편하고 저는 이제 학교 CC로 만나가지고 사범대학교를 둘 다 졸업해서 지금 남편은 학교에 있고 저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고 지금은 아메이 사업만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메이 사업가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메이 사업을 아무리 이게 좋은 거여도 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다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메이가 툭 들어오죠. 이거 뭐 내가 찾던 일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툭 던져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낯설고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아니에요라고 많이 아마 거부하시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예, 제가 아메이 사업 처음 소개받았을 때는 물론 뭐 믿을만한 분으로부터 제가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이상한 거 하실 분은 아니고 심지어 저희 부부가 20대 때부터 그래도 존경하고 좋아했던 선배 부부로부터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첫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얘기는 좀 잘하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오래 이 일을 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냥 좀 뭐 이렇게 나쁜 이미지는 아닐 겁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그냥 제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았고요. 그 남의 일에 이렇게 관여하거나 관여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조금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믿을 만한 분이 이 사업을 얘기해줬어도 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다시피 만약에 다른 일을 내가 어떤 걸 준비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여러분이 찾겠어요? 다른 일을. 내가 했던 일에서 찾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돈을 더 벌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가르치는 일, 뭐 학원을 하거나 이런 걸로 했겠죠. 전혀 생소한 분야를 신경 쓰지 않죠. 보통 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번 알아봐라 했는데 저한테 얘기해 주셨을 때 그분이 저한테 처음에 암에서 권유해줬던 분이 하셨던 이야기는 이게 연금성 소득이 된다. 너희 부부가 부부교사로 받는 퇴직하고 받는 연금과 같은 소득이 암에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 금액이 엄청 다르고 이것도 평생 나올 수 있는 연금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참 좀 놀랬습니다. 놀래고 진짜인가? 저분은 믿을만하지만 정말 저 말이 사실인가? 반신반의했죠. 그래서 우린 누구나 이 암의 사업을 처음에 딱 접했을 때는 무관심이에요, 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죠. 내 일에 열심히 살던 사람이 그리고 내 하는 일에 열심히 사는 분은 다른데 이렇게 한눈 팔지 않아요.
그쵸? 예. 저는 좀 그런 사람이에요. 제 하는 일이라도, 내 하는 거라도 잘하자. 내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내가 다른 일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관심이었죠. 무관심이었다 지속적으로 자꾸 알아보라고 하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약간의 호기심이죠. 관심보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사실이네. 내가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아메에 관련된 어떤 경제적인 책들을 보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선진국에서는 많이 또 부자들도 많이 나오고 괜찮네. 내가 몰랐던 세계가 있구나 하는 호기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더 알아보게 되고 더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관심이 생겼어요. 관심의 영역으로 갔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이거 되는 일이구나. 물론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보니까 어느 분야나 뭐 어떻게 다 성공하겠습니까? 저도 교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선생님들도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범대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쳐도요. 성실한 선생님 있고 약간 덜 성실한 선생님 있고요. 심지어 평이 안 좋은 선생님도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다양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가 살펴본 데이터를 보니까 오랜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장해가고 심지어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더라면 뭐가 있다. 제가 그 생각을 해서 더 알아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건 되는 사업 맞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고 그 다음에 사업을 스타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부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안전한 일이라고 하니까 굳이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저는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몇 년을 하면서 제가 학교보다도 이제 수입적인 면이나 또 다른 면에서 이 사업의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건 교육 사업이고 제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어린 예민하잖아요. 중고등학생은 가장 예민한 나이가 언제일까요? 중2예요. 중2. 중2는 진짜 이렇게 우리 우스갯소리로 북한에서 이렇게 남한을 잘 이렇게 못 내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2들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예, 옆에서 저희 남편께서 얘기하시네요. 미안하지만 반수라고 합니다. 반은 인간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에요. 수.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예민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그래서 그때는 스승에 대한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격과 진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기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저 나름으로는 상당히 사명감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고 가치 있었고 지금도 그래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내가 교사 생활을 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예민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너무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이제 대상이 달라졌죠. 이제 성인들을 무언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제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그래도 올해 나름 또 이 안에 있었잖아요. 제가 16년, 17년 정도 됐으면은 그래도 아메이 사업은 뭐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경험한 아메이, 남들이 뭐라고 하던 이 아메이는 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그런 걸 한번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전 첫 번째, 저희가 지금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1월달이 다 끝났네요, 이제. 자, 2021년 신축년이죠. 2021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2021년이 아니에요. 2031년, 204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그죠? 많이 우리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많은 강의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이제 세상이 10년, 20년이 당겨졌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이게 아니에요. 2030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적응을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많이 떠도는 키워드,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여러분들 듣는 많은 얘기들, 좀 생소한 단어들 중에서 뭐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한물 같죠. 이거는 많이 들었던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 기술이 발전하면 뭔가 이렇게 세상이 나아져야 되는데 왠지 4차 산업혁명이나 단어를 떠올리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아. 뭔가 좀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4차 산업혁명 중에 블록체인 기술이다. 또 뭐 있을까요? 모든 게 이제 온라인 세상이 된다. 뭐 수명 길어지는 거 뭐 옛날부터 우리가 알았었고 그 다음에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일자리 감소, AI, 뭐 로봇 기술의 발달 등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 또 뭐 있을까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런 얘기도 참 무시무시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판이 바뀐다. 축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유튜브만 틀어도 그런 강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불로소득하면 노동을 안 하고 버는 소득은 안 좋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죠. 어떻게든 불로소득을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불로소득 만들자 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산소득인 거거든요. 노동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 자산소득 이런 거. 그리고 이제는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SNS 보면 어때요? 중학생들도 돈을 잘 벌더라고요, 요즘에. 중학생들이 뭐예요? 그냥 자기 화장하는 거 해가지고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의 자녀분이세요. 중학교 때부터 돈을 엄청 벌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가 옛날처럼 꼭 성인 20세 이상이 돼야 되나 고정관념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확확 바뀌고 있어요. 심지어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온라인 생활이 너무 일상화됐죠. 우리 지금도 이것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일상화됐기 때문에 쇼핑도 다 온라인이에요. 이제.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그런 위기를 지금 맞고 있고 온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통용되는 돈도 나옵니다.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디지털 화폐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메에서도 벌써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에이클릭머니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 화폐도 달라지고요.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50 좀 넘었지만 이렇게 살아오면서 겪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지금 또 4, 50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막막하죠. 막막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의 세상은 우리가 그냥 뭐 계단을 올라간다고 하면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한꺼번에 5계단, 10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퀀텀 점프를 해야 된다.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퀀텀 점프가 뭐예요? 이게 물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잖아요. 전자가 위치를 바꿔서 다른 구역으로 전자가 이동할 때는 많은 에너지를 담고 있다가 갑자기 한 번에 도약을 한다라고 그래요.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엄청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존의 환경과 틀을 다 깨부수는 그런 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일컬어 퀀텀 점프라고 해요. 우리가 대나무 비유로도 많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내 삶 자체가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아메이 사업 안에서 늘 이런 강의들을 듣고 책을 보고 이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문화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그래도 어떻게 되겠죠 뭐. 직업군이 많이 사라진다 그러면 아유 그래도 의사 뭐 있지 않겠어요? 변호사도 계실 거고 회계사도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있기는 하겠지만 10명이 하던 일을 한두 명이면 되겠죠. 이제 병원도 안 간다고 하는데요. 뭐 의사 선생님 만나러 굳이 병원 안 가도 돼요. 의사 선생님이 홀로그램으로 내 앞에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시대가 곧 온다고 합니다. 조금만 내가 관심 갖고 뭐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시작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삶에 대한 현실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메이를 왜 해야 되는지가 여러분이 생각이 되실 거예요. 오늘 특히 처음 듣는 분들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 삶의 현주소가 어딘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계속 20년, 30년, 40년 지속할 수 있는 일인가? 어차피 우리는 100세 시대. 지금 20대 분들도 여기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130세까지 사셔야 돼요. 그죠? 그때까지 과연 지속할 수 있는 일인가? 아까 엔잡러라는 얘기를 누가 잠깐 하셨는데 맞아요. 엔잡러. 직업을 2-3개씩 막 갖고 살아가잖아요. 제가 아메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저는 적성이 안 맞아요. 네. 저는 아메이가 적성이 안 맞아요.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에서 누구한테 가서 어떤 정보를 주거나 얘기하는 거 적성이 안 맞아요.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이나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게 제 적성이에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교사가 적성에 맞았나? 생각해보면 저도 진짜 적성에 안 맞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배부린 소리 하신다. 이럴 수 있는데요. 저는 되고 싶었던 게 교사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제가 불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불문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오로지 저는 목표가 제가 원하는 대학교 불문과
나와서 외무고시 보고 저는 외교관 돼서 프랑스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진로가 제 뜻과 다르게 사범대로 가게 됐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사하면 아유 너무 좋지 공무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원했던 삶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는 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이니까 책임감도 워낙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제가 교사가 체질인가? 나 교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성이라는 것은 글쎄 내가 그 일을 내가 필요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처음에 하는 거잖아요. 맞춰가다 보면 맞아진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내 잠재력도 발견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적성에 맞는 일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는데 요즘에 N잡녀를 보니까 적성과 상관없더라고요. 난 직장인이야. 그런데 저녁에는 작가야. 글을 써. 그리고 또 뭐 요즘에 그 뭐예요?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배달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던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또 그것도 해. 그리고 뭐 대리기사도 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이게 보편화되잖아요. 그래서 기획 시장이 커지는 거잖아요. 기획 이코노미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프리랜서처럼 몇 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적성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맞춰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적성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살아갈 이 시대에 대한 정확한 현실 점검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자, 일단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의 직업까지는 안 된다. 두세 개를 해야 되고 그래도 살아가기 빡빡하다. 물가 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수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지금 뭐 전부 다 공무원 하지만 공무원이었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무원은 그냥 가늘고 길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죠? 경제적인 거는 이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그렇지만 60 몇 세까지 일이 보장됐더라는 거죠. 60 몇 세에 나오면 또 어떡할 거예요? 지금은 전성기가 50대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젊은이가 30대, 40대였다면 지금은 50대, 60대예요. 코로나 이후에는 50, 60 세대가 엄청나게 이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50대, 60대가 전성기인데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막막하죠. 막막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현실에 대한 정확한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2021 이후에 나의 생존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는 게 생존이죠. 뭐 생존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셔야 돼요. 계획이 필요하죠. 계획 없이 살아가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제가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25살 때부터 학교 나가가지고 저는 한 번도 한눈 판 적도 없고요. 정말 근면성실하면 저예요. 지금도 사업할 때 저희 파트너분들이 다 인정해 주시는 건 우리 스폰서님은 정말 성실해. 정말 근면해. 이 얘기는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저의 유전자 같은 거예요. 그냥 근면성실한 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제가. 그런데 했던 일에서 보람과 가치는 있었지만 그렇게 경제적으로 뭐 내가 재테크를 할 만한 부유함도 만들지 못했고요. 뭐 열심히 살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 하나 정도 그거더라고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아이들도 둘 생겼고 이렇더라고요. 그때 약간의 헛헛함을 좀 느꼈어요. 그때 내 선배들을 보니까 학원에 가서 학원 차려가자 하는 분들이 돈은 더 많이 벌더라고요. 그때 잠깐 흔들렸죠. 나도 학원을 차려볼까 차라리. 그게 30대 후반에서 40대 그 정도가 되면 약간 헛헛함이 오더라고요. 첫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 열정에 뭔가 막 희망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미래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살면 나도 될 것 같고 이랬는데 현실을 직시하는 때가 직장생활 10년 차가 넘어가면 그걸 좀 느낍니다. 그러다가 딴 거를 뭔가 하려고 찾아보면은 할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거.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첫 번째로 요거 좀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 되고 있는 일보다 앞으로 잘 될 일을 찾아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뭐 누가 몰라 이거를? 당연한 얘기인데 못 찾잖아요, 우리가. 못 찾죠. 주변에 이걸 조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직장의 상사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계신 그 직업의 상사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모습이세요? 그렇게 막 부럽나요?
나 저 사람처럼 닮아가고 싶어. 그런 멘토가 있다면 행운아 여러분들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10년, 20년 이 자리에서 열심히 했을 때 저런 모습이라면 좀 깝깝하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지금보다는 앞으로 잘 될 일을 만난다면 너무 좋겠죠. 제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앞으로 잘 되는 일이에요. 물론 네트워크 마케팅 말고도 앞으로 잘 될 일들은 여러분이 강의 같은 거 많이 뒤져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죠, 여러분. 스펙이 필요하거나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또 뭐 있을까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은 대부분 일의 속성이요. 이런 거예요. 자, 공급 받거나 자영업이거나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찾고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찾고 있는 건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은요. 일의 성격만 다를 뿐이지 일의 속성은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투자한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겁니다. 그냥 똑같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다 이동하고 있으니까 제 주변 분들이 전부 다 온라인에서 가게를 냈어. 네이버에서 뭐 스토어팜? 아니 스토어? 네이버 스토어? 막 이런 거 내시더라고요. 좋아요. 새로운 시도라는 건 좋아요.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그렇지만 일의 성격은 똑같아요. 그것도. 네. 그냥 시간 투자한 것 대비 돈 받는 거죠. 그런 거예요. 계속 매여 있어야 되고 내가 그 가게를 매여 있을 시간이 없으면 돈도 수익도 안 생깁니다. 위치만 바뀐 거예요. 장소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쪽입니다. 이쪽은 시스템에 의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사업가, 비즈니스 오너들이죠. 아니면 투자가들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분, 이거는 시스템으로 하는 사업가들, 이쪽으로 가야 자산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될 일은 이쪽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쪽에서 잘 될 일. 저도 아메이 교육장에 와서 이거를 딱 보고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걸 못 봤구나. 이쪽 영역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구나. 그런데 똑같은 교육 분야여도 이거를 만든 사람들은 달랐구나. 시스템에서 돈을 버는구나. 프랜차이즈를 내가 만들던 교육도 그런 게 있어요. 학원도 프랜차이즈로 돌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똑같은 교육자여도 이걸 만드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몰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될 일, 아메이 사업은 이쪽 일입니다. 비즈니스 오너,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자, 시스템 볼게요. 시스템은 왜 중요하냐면 얘는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버리지가 뭡니까? 지렛대예요, 지렛대. 지렛대는 뭐예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여럿의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게 지렛대잖아요. 그죠? 나 하나의 힘보다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레버리지인데 기업들은 보세요. 기업들은 무엇으로 어떤 걸로 레버리지를 사용할까? 시간, 예. 직원들의 많은 시간, 노동, 직원들의 노동, 그 다음에 투자한 자본. 이 세 가지의 레버리지로 부자가 됩니다. 기업은. 그죠? 자, 개인은 어때요? 시간 우리 투자하죠. 노동 투자합니다. 자본이 없어요. 그렇게 투자할 만한 큰 자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없지만 경험도 없죠.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아메이 사업 볼까요? 아메이 사업은 자산을 만들 수 있어요, 개인이. 뭘 투자하냐면, 우리도 시간을 투자합니다. 시간은 잘 사는 사람이나 잘 살지 않는 사람이나 공평해요. 다 24시간이야. 근데 제가 아메이 사업 받아 보니까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틀리더만. 이게 서민들은 진짜 아침 시간 잘 활용 안 하잖아요.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아침형 인간이에요. 그런 거, 사소한 습관의 차이, 이런 것들도 다르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 안에서 제가 배워갔거든요. 우리 시간, 그 다음에 노동 투자해야 되죠. 아메이 사업도. 그런데 어떤 노동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신적인 노동이냐 육체적인 노동이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이 뭐 육체적인 노동 해가지고 큰 부를 일궜겠습니까? 아니에요. 워렌 버핏이 뭐 육체적인 노동 투자자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노동인 거죠. 그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시간과 노동, 그리고 우리는 어떤 레버리지냐면 시스템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본 투자 안 합니다. 아메이 사업은. 무자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자본 투자 안 하는 대신에 무언가 성공이 입증된 시스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멘토. 이 사업을 잘하는 이 멘토의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우리도 이쪽 영역으로 갈 수 있다. 그게 아메이 사업이다. 라고 제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앞으로 잘 될 일을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갖자. 그 중에 하나로
아메이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은 너무 훌륭한 수단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스템으로 부를 축적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아까 제가 현실 점검을 좀 통해서 왜 아메이 사업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조금 우리가 공부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이후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꾸준히 이런 미팅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해야 될 이유, Y가 아마 잡힐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점검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2020년이 아니네요. 잘못 썼네요, 제가. 2021 이후의 생존 전략. 예. 점검을 하는데 무엇을?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더 본격적으로 아메이 사업 설명 해볼게요.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제 강의를 들으면 아마 끝날 때쯤 괜찮네. 왜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은데 들어보니까 괜찮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서 관심이 생겨서 주변에 가서 이제 물어보거나 SNS로 서칭을 해보면 안 좋은 얘기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너무 혹해서 빠졌나?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초기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수단이고 도구여도요. 사람의 문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메이 사업이 한국에 30년, 미국은 벌써 62년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진입장벽도 없어요. 자본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사업을 정말 못했어요. 정말 못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쓰는 글들, 정말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SNS에다 글 안 올립니다. 올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사업하기도 바쁜데. 근데 전부 다 그런 걸 쓰는 분들은 자기가 이상하게 했거나 이상하게 한 사람을 봤거나 누구의 잘못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인 거죠. 아메이가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제대로 점검하세요. 제대로. 제가 오늘 정확한 팩트로 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볼게요. 자, 아메이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입증이 된 사업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메이 하면 다단계라고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셨던 분, 다 우리 그렇죠. 뭐 저도 그렇고. 지금 처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 속에서 제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그런 다단계가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서 지금 다단계법 안에 관리를 받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역사가 있어요. 1991년도에 한국에 아메이가 들어왔어요. 미국에서는 1959년도에 아메이가 설립이 됩니다. 이건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도 1979년도에 FTA에서 비로소 합법적으로 승인을 해줍니다. 20년 동안이 1959년도 생각해보세요. 어떤 시대였나?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는 뭐 프랜차이즈도 없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 마케팅 때문에 20년 동안 이런 시대를 거치다가 합법적인 마케팅이다라고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1990년도에 에디슨 마케팅상을 또 받아요. 아메이 마케팅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91년도에 들어왔을 때 어때요? 그때 마트도 없었을 때입니다. 아메이 마케팅은 마트보다 한 단계 앞서 있는 거예요. 이건 직접 판매 유통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91년도에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이라는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이때 많이 어때요? 사재기. 물건 사놓고 팔고, 강매하고, 예, 강매 또는 강요하거나, 예. 그런데 아메이는 그래도 괜찮은 사업인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메이하고 다른 불법 다단계가 엄청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막 감금하고 1박 2일 합숙하고 하는 막 그런 자석료 이런 것도 그때 많았어요. 저편 라이프라고. 그런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 아메이 사업이 들어가면 항상 어느 나라는 불법 다단계들이 판을 친대요. 오리지널이 들어왔으니까 짝퉁들이 판을 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메이가 제일 큰 회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다단계 하면 아메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91년도에 많은 불법적인 회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한국에서 법을 만듭니다. 그게 다단계법이에요. 다단계법을 만들어서 건전한 회사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놨죠. 가입비를 받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60만 원 이상은 여기서 판매하지 말아라. 등등. 자, 아직까지도 그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다단계, 우리가 말한 그런 다단계는 완전히 아닌 겁니다. 이렇게 좀 아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실 거예요. 다단계가 아니다라는 거. 자, 우선 첫 번째, 제가 처음에 이제 한 거는 우선 회사부터 제가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무원이었죠. 교사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는 연금은 이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저는 국가공무원이니까 사립교원이 아니고 저는 공립교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봐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월급 받는 거예요. 연금도 받고.
그런데 이 아메이 마케팅이 이 회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독특한 마케팅에 의해서 우리한테 이따가 제가 이제 마케팅 설명할 건데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 그럼 회사가 어떤 회사야 도대체? 아니 죽을 때까지 주는 연금과 같은 수입을 줄 정도의 회사야?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더니 이건 오래 걸리지 않아. 그냥 몇 가지 자료만 보면 다 나와요. 자, 일단 이 회사는 이때 설립이 됐고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과 국가, 예, 국가와 또 지역으로도 나가 있으니까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해 있습니다. 진출해 있는데 중요한 건 한 군데도 철수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중요했습니다. 한국의 미국에서 유명한 직접 판매 회사 중에 어떤 기업은 한국에 진출했다가 몇 년 적자가 되니까 바로 짐 싸들고 갔대요. 그런 회사,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 데도 있는데 아메이는 적자가 뭐 10몇 년 동안 돼도 철수를 안 하는 기업이에요. 왜? 우리 회사의 마케팅을 믿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믿음, 이건 약속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을만한 회사, 그리고 창업자 두 분은 돌아가셨고 지금 2세가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창업자 두 분의 철학이 너무 좋았어요. 창업자의 철학과 정신. 아메이 제품이 왜 좋을까요, 여러분? 제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자, 거기 오른쪽에 화살표를 저장할 거면은 화살표 누르시고. 해도 돼요? 네네. 네. 제가 지금 녹화 중이어가지고. 자, 그런데 이 좋은 제품들을 만든 철학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자손에게 물려야 될 지구를 우리는 훼손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두 분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세제를 생분해성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멋진 철학과 정신을 가진 분들이 창업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 아메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많은 언론의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조중동 이런 데서 아메이를 되게 공격했거든요. 최근에는 어때요? SBS에서 특집으로 아메이를 극찬하고 있고 중앙일보에서 조선일보에서 일면 기사로 아메이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특집 기사로 내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뭔 생각을 하냐면 진실은 어차피 밝혀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회사는 재무 상태도 아주 탄탄해요. OA1이라고 하는 이거는 전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에서 아주 그 전 세계적인 큰 회사들을 놓고서 평가를 하는 회사에서 준 등급입니다. 그래서 자본금도 5천만 불 이상이어야 되고 2년 이내 망할 확률이 1% 미만인 회사한테 주는 거예요. 1등급이에요, 1등급을. 그러니까 2등급을 받는 회사는 그냥 무담보 대출을 그냥 막 해주는 전쟁이 나도 망하기 힘든 그런 회사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지금은 뭐일까요?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데 자산 가치가 높은 데서 받겠죠. 어쨌든 이 1등급에 해당하는 이런 등급을 DNB에서 주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뭐 끝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 대표하는 직접 판매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저하고는 파트너 관계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처음 듣는 분은 저분은 회사의 직원인가? 말 진짜 잘한다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예요. 파트너라는 건 뭡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죠? 회사는 나한테 무엇을 주고 나도 회사한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제품이죠. 저는 판매를 못합니다. 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판매를 하라 그러면 저의 성격 자체가 제가 그냥 사서 선물로 주면 좋지 내가 이거 한다고 하나 사줘 뭐 이런 거 잘 못해요. 여러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다 우리 마음이 다 선하잖아요. 사서 주지 막 내가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판매를 잘해야 국가가 부강하대요. 대통령도 세일 능력이 있어야 외교를 잘하면 외교도 세일이거든요. 교사도 판매예요. 지식을 파는 게 교사거든요. 우리가 자꾸 판매하면 너무 이렇게 막 내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저는 이 판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 나는 못하는데 이걸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하고 사업을 해봤더니 이건 판매가 아니에요. 판매를 하시면 남에서 못해요. 못해요. 네. 그걸 왜 판매가 아닌지는 나중에 제가 또 공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요. 얘는 바꿔쓰기 하는 거예요. 바꿔쓰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차피 생필품 쓰실 때 마트 가서 쓰셨잖아요. 비타민 어디서 드셨어요? 코스트코, 약국 이런 데 드셨죠? 자, 뉴트리라이트라고 하는 저희 비타민이 있어요. 아까 문드싱 리더님 너무 잘 얘기해 주셨어요. 1934년도에 이게 설립이 됐으니까
몇 년 됐나요? 80년이 어쨌든 넘었죠? 34년이 훨씬 넘었네요. 정말. 오랜 역사.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돼. 34년. 87년. 맞죠? 87년. 87년. 오, 진짜 오래됐네요. 역사. 지금 2021년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87년의 역사, 오랜 역사예요. 전 세계 비타민 판매 매출 1위입니다. 유로모니터에서 해줬잖아요. 아메이가 그냥 1위 마크 찍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로모니터라고 하는 아주 큰 평가 기관에서 비타민 중에서 전 세계 매출 1위라고 얘기해준 그런 뉴트리라이트, 모든 것들을 유기농으로 이렇게 자체 농장에서 재배하는 그런 비타민. 이거를 내가 모르면 몰랐지만 공부해보니까 제가 비타민이 여기서 먹어야 되겠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풀땡땡에서 먹었거든요. 풀무땡 여기서. 근데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자, 그다음에 아티스트리 화장품. 저는 남해 사업하는 동안 뭐 피부과든 뭐든 일체 없어요. 그냥 아티스트리 화장품만 씁니다. 근데 제가 써본 느낌으로는, 경험으로 말씀드린다면,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맑고 수분감이 있는, 수분이 많으면 광채가 나는 거거든요. 정말 원료가 좋아서 그래요. 이게 화장품은 피부가 먹는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원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리도 전 세계 스킨케어, 프리미엄 스킨케어 분야에서 탑5에 들어가요.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벌써 수년 동안 메인 스폰서링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인지도가 있는 화장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세제. 세제는 아메이가 창업될 때 세제 하나를 개발해서 창업이 됐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생분해성으로 만들었어요. 생분해성이라는 게 1959년대 없었던 개념이에요, 이거는. 생분해가 뭐예요?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거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1959년도에 창업이 되고 1989년도에 30년 후에 유엔으로부터 환경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유엔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세제는 뭐 아메이 역사죠. 생분해성 세제. 그리고 그 다음에 바디용품들 있죠. 그 다음에 헤어 제품들도 전부 다 제품들이 참 뛰어나요. 세정력도 완전히 뛰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탈모 요즘 많잖아요. 스트레스 많아서. 탈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영양도 물론 많이 저하합니다. 영양 불균형, 식습관의 문제도 있지만 스트레스도 있지만 이렇게 씻겨나가지 않은 이렇게 헤어 제품의 원인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세제나 헤어 제품이나 전부 다 세정력이 정말 탁월해요. 그리고 원료도 물론 안전하고, 이런 제품들, 그 다음에 가전제품들, 청정기, 정수기, 뭐 냄비,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정말 공부해보면 요즘에 초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하죠. 초미세먼지는 우리의 점막, 그냥 코 안에 코털, 이렇게 뭔가 방어하는 기관들이 1차 방어막이 있잖아요. 걔들이 걸러주지 못해요, 초미세먼지는. 워낙 이게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는 또 위험한 게 중금속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얘들이 그냥 흡입이 되면 바로 폐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혈액을 타고 돌고. 그래서 치매의 원인 중에 하나도 초미세먼지. 장 요즘에 되게 안 좋죠? 우리 지금 장 제품 중에서 그 유산균 알로 나온 게 나왔잖아요. 그 제품이 왜 나왔냐면 특히 면역, 초미세먼지로 인한 이 염증 있죠? 염증성 질환들이 되게 많아요. 장에도. 그것들을 없애는 그 특허균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초미세먼지는 정말 위험합니다. 청정기를 꼭 써야 돼. 그럼 어떤 청정기를 쓸 것이냐? 결국은 필터죠, 뭐. 그죠? 필터예요. 정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을 먹을 때 왜 먹어요, 물을? 왜 먹어요? 갈증나니까? 맞지. 갈증나니까 먹어야죠. 탈수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물을 먹어야 돼요? 깨끗한 물? 깨끗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네. 광고 때문에 그런 거 드시잖아요. 깨끗한 거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깨끗한 거 먹으면. 왜? 영양소가 없거든, 그 안에는. 깨끗하니까. 증류수예요. 아니에요. 미네랄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물에서 안 좋은 것만 빼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메이 스프링 필터더라고,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거 하면 국내 상품들 어때요? 정말 안좋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품에 대한 공부라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메이 사업을 할까 말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공부 한번 해보세요. 정말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런 훌륭한 제품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미국 아메이 초청을 받아서 농장 갔다 왔잖아요. 캘리포니아 농장. 가서 그거 깜짝 놀랐어요.
약 하나도 안 쓰고요. 정말 원시농법처럼 그 생태농법이잖아요. 지렁이 풀고, 무당벌레 풀어서 진딧물 잡아먹게 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랑고랑에 뭐라 그래요? 고추 막 냄새 자극적인 그런 거 다 풀어가지고 해충 같은 거 안 돌아다니게 하고, 그다음에 두더지나 이런 것들을 안 돌아다니게 하고 막 이런 방법들로 다 그거 경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제가 보고 와서는 와, 나 사업 안 해도 되니까 이 제품을 내가 정말 먹고 써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품도 너무 안전하고 괜찮고 앞으로는 이제 소비자들이 어디에다 돈을 쓰냐면요, 여러분 싼 데다가 쓰지 않아요. 앞으로 소비 트렌드는 뭐예요? 안전한 제품.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 이런 데다가 돈을 쓴다고 2021 트렌드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품도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업이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돈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수익. 그러면 이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무슨 다단계처럼 친구 하나 데리고 가면 얼마 받고 이러나? 네,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사람 이용하는 거, 사람 장사예요, 그거는. 제가 예전에는 왜 여러분, 회원자산이란 얘기를, 회원자산, 이런 용어가 있었나요, 예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슨 자산이 돼. 물론 어렸을 때 우리가 사람 관계 잘 맺어. 친구가 자산이야. 어렸을 때 엄마한테 듣기는 했어. 특히 그건 이제 관계를 잘 맺으란 얘기고, 예,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또 예전에 많이 들었던 게, 아메이는 사람들 모아서, 사람들 이용해서 돈 벌어.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었어요. 진짜 모르고. 아니죠. 사람 이용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 말을 뭐라 그래요? 회원자산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여러분 회원자산 만들고 싶잖아요. 유튜버들 보면 수십만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분들 회원자산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직장도 안 다니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회원자산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게. 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원자산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디에다 돈 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에다 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회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아메이 회원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메이 회원, 어때요? 첫째, 가입비 있어요? 가입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비가 없는 데는 아메이밖에 없어요. 다른 회사도 가입비 없던데요? 없다고 하지. 그렇지만 초기 구매량이 있잖아. 그죠? 처음에 얼마큼 사야 사업권이 나오잖아. 그런 거는 가입비 다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바꿔나간 거지. 아메이는 가입비도 없고요. 두 번째, 할당량. 할당량이 뭐야? 매달 의무구매. 의무구매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는. 제가 이따가 수익 모델을 얘기할 때 가정은 할 거야. 얼마를 썼다라고 가정은 해서 설명하겠지만 그게 의무는 아니에요. 안 써도 되고요. 10,000원어치 사도 되고 10만원어치 사도 되고 100만원어치 사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런 거 없죠. 세 번째, 심지어 100%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 만족을 보증해 줄 수 있는 환불제도를 운영하겠다 하는 거예요. 100% 만족 보증 환불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품을 샀어. 3개월을 썼어. 심지어 절반이나 비타민을 먹었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보관을 잘못해서 얘가 눅눅해졌어. 뚜껑을 열었더니 색깔이 약간 바랬어. 내가 보관을 잘못한 거야, 이게. 얘는 방부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습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냄새가 이상해. 그러니까 그게 싫어졌어. 그럴 때 여러분이 다른 데서 비타민 사시면은 반품하러 가면 반품해주나요? 안 해줘요, 절대로. 아메인 어때요? 그 제품을 가져가면 샀던 돈 그대로 내주는 거죠. 그게 100% 만족 보증 환불 제도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노 리스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메인 리스크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하지도 않고 경험 필요하지도 않고요. 가입비도 없고요. 재고 쌓을 필요 없어. 사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경험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오래 한 사람의 경험을 배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멘토가 중요하고 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다 필요 없더라. 네. 회원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또 뭐 있을까요? 제품 개발? 자, 제품 개발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요. 아메이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서 그 석박사급 이상들이 다 개발해서 줍니다. 자, 세금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 아메이에서 에이비오 텍스라고 하는 그 또 세무사 전용 세무사 팀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다 친절하게 알려줘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회원의 특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나는 소비자로만 할래. 오케이예요. 얼마나 제품이 좋아요. 써도 되고 나는 부업을 한번 안전하니까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부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마케팅 플랜을 보고 시작은 부업을 하지만 제 목표는 사업이었어요. 저는. 나 빅비즈니스를 해봐야 되겠다. 빅비즈니스는 뭐냐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매달 나오는 월 1,000만 원을 만드는 거예요. 연봉 1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게 회사 이렇게 안전하고 튼튼하고 내가 죽기 전에 회사 망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품이 이렇게 괜찮고 끊임없이 신제품이 들어오고 미국은 제품 가지 수가 300만 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쇼핑몰들이 다 조인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게 아직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제품은 계속 많아질 거고 그럼 나는 회원만 계속 늘려가면 내 수입은 계속 많아지겠다. 그럼 내가 죽을 때가 제일 회원이 많겠네. 죽을 때 수입이 제일 많겠네. 거기다가 상속까지 된대. 그럼 우리 애한테 상속하고 가면 되겠네. 완전 좋잖아요. 완전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었고 안 할 일처럼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는 빅비즈니스를 하자. 그렇지만 시작은 부업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고 제가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열정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손으로 툭 쳐서 뭐 하나 떨어졌어요. 지금. 하나라도 좀 잘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여러 번 들은 분도 계시지만 저한테는 처음 듣는 분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제가 처음 마음에 들었던 장소가 저는요. 별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저를 속이고 초청을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렸어요. 집들이라고 하고 갔는데 아메이 사업 설명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이 사업을 좀 잘 설명하는 분한테 제가 들었다면 그때 했겠죠. 그래서 첫 느낌, 첫 설명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수익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올까? 지금 그거 설명하다가 회원의 혜택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익의 원천은 간단해요. 자, 아메이가 물건을 만듭니다. 아메이가 만들어요. 자, 그러면 나 같은 소비자가 쓰죠. 여러분 일반 공장, 우리 L땡 회사라고 할게요. L땡 대기업. 네, 여기에서 만들어서 나 같은 소비자가 썼죠, 생필품. 어떻게 썼어요? 우리가 L땡 회사 가가지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TV에서는 광고 보고 그 다음에 많은 유통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썼잖아요. 여러분 그 뭐죠? 울샴푸가 어디에 연예인 얼굴이 없는 울샴푸하고요. 연예인의 김수땡 남자 그분 얼굴이 찍힌 거하고 얼마 차이 나는 줄 아세요? 2,400원 차이 나요. 그 연예인 얼굴이 딱 찍힌 게 2,400원 비싸 똑같은 제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울샴푸를 쓰면 어때요? 세탁기에 울샴푸 한번 넣으면서 그 연예인 한번 보는 값을 내는 거예요. 걔 한번 보면서 기분 좋아졌던 그 느낌을 얼마씩 내는 거라고요. 그런 거예요. 광고 유통이라는 건. 자 그러면 아메이는 광고 유통을 안 하나요? 해야죠. 안 하면 어떻게 물건을 팔아요. 그런데 이 방법이 다르다. 여기에 심지어 제품 가격 중에 80%는 여기에 들어간대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 이 80%를 누가 내요? 우리가 소비자들이 다 내고 쓴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이 많은 돈을 그냥 모델한테 주거나 광고 이런 유통 쪽으로 넘기지 않고 이 돈 중에서 35%는 얘는 기금으로 딱 모아놨다가 실제 이 제품을 쓰는 이 소비자들에게 다 돌려주겠다라는 제도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실제 쓰는 사람한테 주겠다. 그리고 또 많은 돈이 남아. 많이 남겠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한 재투자 비용, R&D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많이 써요. 그래서 제품이 좋은 거예요. 이런 구전 마케팅으로 하는 마케팅은요. 제품이 안 좋으면 안 팔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부는 회사의 이윤으로 가겠죠.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아메이 마케팅의 개념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메이에 대해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이 많을까? 알지도 못하고. 제가 그 안티사이트 이런데 누가 얘기해서 안티사이트에서 심지어 어떤 분이 그 우리 세제가 천연 계면활성제를 쓰는 거 봤거든요, 여러분. 코코넛이나 야자유 그런 데서 천연 계면활성제 쓰잖아요. 거짓말이다. 막 이런 거. 그리고 환경공로상 받은 거 뻥이다.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 없어요. 다 이렇더라 저렇다 하지 말고 내가 정확하게 와서 보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소신 있는 사람은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내가 본 겁니다. 내가 보고 확인한 거. 그게 맞다라면 꾸준히 가는 거지. 남의 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거고요. 이 35%를 어떻게 주느냐가 요게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1차 보너스, 네, 저희가 지금 21%까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새로운 게 또 올라갔어요. 지금 1000만 포인트 21%까지만 돼 있지만 이 위에도 몇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보너스라고 써있죠? 2차 보너스, 그 다음에 3차 보너스, 1차 보너스 이렇게 해서 3개 다 합치면 35%가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는 여기에 여행 보너스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여행 가는 경비까지 다 해서 35%를 소비자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뭐를 한 소비자? 이게 중요해요. 광고 유통비로 돌려주는 거니까 광고를 했거나 유통한 소비자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노력순이에요. 선착순으로 가는 게 불법 다단계예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저라는 사람, 저 장희선. 제가 설명을 듣고 처음에 이제 몇 번 들어보고 저는 들어보고 제가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들은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나 바빠 죽겠는데 시간도 한 개도 없는데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거절을 해야 되니까 들어드려야 되겠더라고. 처음에는. 정말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속으로. 근데 말은 안 했어요. 한다고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울까 봐 말 안 하고 제품을 바꿔 쓰기 시작했죠. 장희선이. 근데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 있었죠. 그분이 후원자예요. 스폰서. 아메는 스폰서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천인 제도니까. 전에 들었고 제가 이 제품을 배웠어요. 우선 배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요. 우선 내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항상 제가 2달은 배우시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2달 정도는 배우면서 동시에 바꿨었죠. 바꿔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가정할게요. 숫자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많이 써도 되는데 여기 1차 보너스가 일단 기준이 20만 포인트부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가정을 할게요. 제품마다 포인트라는 게 붙어 있어요. 포인트 제도에 의해서 이걸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65% 정도가 포인트예요. 가격의 65%. 국내 제품은 3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제품 중에서 한 10가지 정도를 바꿨었어요. 그랬더니 20만 포인트 정도가 4번으로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저는 처음에 혼자 썼기 때문에 그냥 20만 포인트하고 3% 돌려준다고 했으니까 6,000원 정도 받았어요. 이렇게 6,000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쓰다 보니까 만족스러운 거예요. 저는 세제도 좀 괜찮았고요. 너무 좋았고 그리고 비타민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배우니까 저렇게 땅을 저렇게 관리해가지고 만드는 거구나.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마트에서 가서 살 건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떠올랐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이거는 본능이에요. 이 알리는 게요. 자 알리기 볼게요. 이 알리기는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사람은 다 선해요. 그래서 좋은 거를 보면 친한 사람이 생각나고 가족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내는 진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언니가 떠올랐고 엄마가 떠올랐고 이제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늘 제가 설명할 때 나온 친구 하나 있는 그 친구 하나 저기 전라남도 담양 옆에 곡성에 살고 있던 친구 하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만난 지인 선생님 한 분 뭐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쓰는 방법을 제가 아메이는 이거 하는 거냐 쇼핑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야. 여기서 쇼핑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내가 배웠던 것들을 공유하는 거죠. 자, 아메이는 연결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요즘에 뭐라 그래요? 요즘 뜨는 용어 플랫폼.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얘의 정체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플랫폼이 뭐 하는 거예요? 카카오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카카오는 물건 만드는 거 없어요. 회원을 모아놓고 어떤 상점을 연결하고 있죠. 배달의 민족 플랫폼이죠. 우리하고 음식점 연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메이도 판매가 아니라 아메이는 여기에 있어요. 아메이에 여기서 쇼핑하는 방법들을 내가 배워서 나도 소비자고 이 방법들을 이분들에게 알려줘서 이 사람들이 직접 아메이와 다이렉트로 하는 겁니다. 제가 물건을 떼어다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메이의 정체는 요겁니다. 제가 이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배웠던 거를 알려주고 쇼핑하는 방법을 알려줬더니 이 지인은 처음에 아직 떨어진 게 없어서 쓸 게 없다는 안 썼어요. 괜찮죠, 뭐.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겠죠. 우리는 마케팅이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마케팅은 이 브랜드의 가치나 이 쇼핑의 방법들을 그냥 알려줌으로써 그가 필요할 때 이걸 찾아쓰도록 하는 게 마케팅이에요. 판매는 어때요? 바로바로 팔아서 실적을 올려야죠. 아니에요. 마케팅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말한 시점과 상품을 구매하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인 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케팅은. 안 그러면 판매로 하셔야 돼요. 이거의 정체는 마케팅이다. 그래서 안 써도 괜찮아요. 친구도 그다음 쓸 거 없어서 안 썼어요. 괜찮아요. 저희 엄마는 딸이니까 제 얘기를 듣고 비타민 바꿔서 이래서 약간 저처럼 20만 포인트를 모았다고 가정할게요. 언니도 약 20만 포인트를 모았다고 가정할게요. 저도 그 다음 달에 또 새로운 걸 또 떨어지면 또 쓰잖아요. 생필품은. 그게 강점이잖아요. 생필품은. 한 20만 포인트를 또 썼다고 가정할게요. 저한테 알려준 사람도 약 20만 포인트 썼다고 다 가정할게요. 그냥. 숫자는 똑같이 할게요. 계산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상한 다단계라면 무조건 먼저 한 사람이 돈 많이 받아야 돼요. 수당이 올라가니까. 아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알린 사람도 없는 이분들부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얼마나 공정한지를 한번 보세요. 엄마는 본인만 썼죠. 그래서 회사가 3% 계산해서 6,000원을 어떻게 해요? 엄마가 가입한 통장으로 아메이하고 캐시백을 넣어줬습니다. 광고 유통비에서 돌려주는 거죠. 그죠?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썼으니까 3%에서 6,000원을 언니 통장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어때요? 장희선? 자, 장희선 나는 여기서는 내가 전달받았지만 내가 전달하진 않았어. 스폰서는 이 사람들은 내가 전달했잖아요. 내가 광고했잖아. 광고하려면 내가 광고했기 때문에 광고했다는 걸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인정받기 위해서는 뭘로 인정받나? 그룹 포인트로 합산해 주는 거예요. 광고했으니까. 그래서 그룹 포인트가 20, 20, 20.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제 손가락을. 안 그러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졸립니다. 이제부터는 돈 얘기가 나오니까. 20, 20, 20이니까 장희선은 60만 포인트. 여기 볼까요? 60만 포인트부터는 6%를 주겠다네. 6%로 계산해서 36,000원인데 그룹으로 받은 거니까 내가 다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미 엄마 거 6,000원, 언니 거 6,000원. 즉 여기서 12,000원을 빼요. 빼고 나면 장희선은 얼마예요? 여기다 쓸게요. 24,000원. 이렇게.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이렇게 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스폰서 볼게요. 이 사람. 나보다 먼저 가입했고 스폰서의 그룹은 여기서부터겠네. 자기부터. 그리고 스폰서가 다 광고를 해서 스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된 거니까 스폰서의 전체 그룹은 20, 20, 20, 20, 80만 포인트죠. 자, 여기 볼까요? 120만 포인트가 돼야 9%인데 아직 안 됐네. 그럼 밑에 6%를 받는 거죠. 6%. 그러면 48,000원인데 다 가지면 안 되죠. 스폰서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엄마 거, 언니 거, 장희선 거 토탈 3개 다 36,000원을 빼주고 나면 스폰서는 12,000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잘 따라오세요. 지울게요. 제가 왜 자꾸 잘 따라오라고 강조드리냐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다단계라고 누가 얘기해도 설명할 수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헷갈리지 않아요. 내가 물건 쓰는 게 누군가를 좋게 하는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서 자, 봅시다. 우선 매출은 누가 제일 많아요? 매출 제일 많은 거 스폰서. 자, 회원 수 제일 많은 거 스폰서. 나보다 많아. 이렇게 됐죠? 예. 근데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광고 유통비, 자, 캐시백이라고 해요, 저희가. 캐시백. 누가 더 많아요? 스폰서보다 내가 많아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심지어 스폰서 없애볼까요, 그냥? 나한테 자꾸 얘기하고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왠지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지워볼게요. 지워보세요. 그래도 어때요? 제 수입은 여기서 끝났어요. 제 그룹 전체 한 거에서 네, 언니 거, 엄마 거 제하는 거거든요. 원칙이 그래요. 내 이하를 다 더해서 내가 알린 사람 수입 빼고 나면 내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스폰서의 수입이 나한테 오거나 내게 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스폰서는 20만 포인트를 아까 썼다고 그랬잖아요. 스폰서도 혼자만 썼다면 6,000원 받을 거를 아까 12,000원이죠, 여기에. 12,000원 받는 이유는 뭐예요? 광고로 들어간 거예요. 나한테 광고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아메 제품을 쓰는 게 스폰서한테 꼭 이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메 제품은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 할 필요도 없으면 아니에요. 아메는 어차피 구정 광고란 마케팅이고 내가 회원번호를 만들려면 누군가 추천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수입을
스폰서가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스폰서가 없어도 내 습은 똑같았잖아요. 그죠? 단지 그 스폰서는 내 사업을 잘 안내해주고 잘 도와주고 그런 후원자, 연예인 스폰서 있듯이 우리도 스폰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아주 목소리를 키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관계로 이제는 좀 빨리빨리 점프할게요. 제가 여기까지가 항상 사업 설명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자, 이제부터 이제 알아들었어. 그래? 이게 뭐 선착순도 아니고 그런 다단계가 아니네. 그 일반 다단계는 가입할 때 꼭 2명씩 가입시키라고 그러잖아요. 2명씩. 또 그 사람들 물건을 왕창왕창 사게 하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인원수에 제한도 없어요. 쓰는 금액에 제한도 없습니다. 완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메이 마케팅이에요. 그냥 고유명사. 아메이 마케팅.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럼 돈을 벌어볼까요? 돈을 버는 방식은 일단 저희 팀 파트너분들이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잘 하셔야 돼요. 자, 1단계는 2달 배우기. 그거 합니다. 다 배우세요. 알리지 마세요. 뭘 알아야지 알리지. 자, 두 번째는 알릴 때는 항상 스폰서에게 항상 상담을 받고 다 물어보고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멘토의 코칭을 받고 스폰서 손잡고 재밌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6개월 정도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장희선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세 사람한테 알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안에 이분은 2명한테 또 알리고 이분은 3명한테 알리고 여기는 혼자 쓰고 1명 알리고 1명 알리고 뭐 이렇게 소비자들이 제품이 좋잖아요. 떨어지면 또 쓰는 생필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이 플랜이 되게 이상적이고 좋은데 이 현실 가능성 있나를 처음에 되게 의심했어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제품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제품이 좋고 안전하고 반품제도 확실하니까 이런 것처럼 이 그룹 안에도 이렇게 한 명 알리다가 이 사람은 2명 알리고 여기는 3명 알리고 이렇게 이 사람 혼자 한 4명 알리고 그죠? 여기는 한 10명 알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대로 이런 일들이 6개월 정도 지나면 생기더라고요. 내가 뭘 했더니 2달 잘 이제 배우면서 이거 하시면 돼요. 나 어차피 마트 와서 쓸 거잖아요. 바꿔쓰기 하시면서 알리기를 할 때 혼자 알리지 마시고 능력 있는 스폰서들이 있으니까 함께 배워서 이렇게 알리면 6개월에 이렇게 되는데 이 그룹이 다양하게 바꿔서서 그룹에 1번, 2번, 3번 그룹이 있다고 했을 때 1번 그룹이 약 100만 포인트 정도 이 그룹에서 모여졌고 2번도 가정해 볼까요? 약 100만 포인트 3번 전체 그룹 100만 포인트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나도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생필품이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입 싫어해. 싫어해서 4번으로 같이 쓰시면 돼요. 가입 싫어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강요나 강매하시면 안 돼. 그냥 이거는 쇼핑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메이 제품 쓸 분들 진짜 많습니다. 아메이 제품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쓸 분들 많아요. 그렇게 돼서 4번으로도 약 한 100만 포인트 정도 모여졌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계산 생략할게요. 그냥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한번 복습. 자, 전체 그룹 한번 해볼게요. 100, 400만 포인트.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오늘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15%, 400만은 15%, 그죠? 그럼 60만 원인데, 자, 여기에서 내가 다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래서, 내 이하에 이 소비자들 다 빼줘야 되는데, 한 분 한 분 하는 거나 그룹으로 하는 거나 결과는 똑같으니까, 1번 그룹, 자, 100만 포인트, 1번 그룹이, 여기 보시면 이게, 120이 안 됐으니까 6%예요. 그런데 이런 그룹이 나이아로 몇 개 그룹이 있어요? 1번, 2번, 3번. 3개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18만. 이렇게 되겠네요. 원을 빼세요. 그러면 42만 원인데 여기에 아메이가 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1.6배를 곱하는 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캐시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67만 2천 원인데 여기서 또 아메이가 30%를 돈을 더 줘요, 지금. 돈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아메이 매출액이 막 올라가니까 어차피 35%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돌려주는 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간 90만 원 가까운 소득이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평균 6개월입니다. 6개월 정도에 여러분이 부업으로 엔잡러처럼 그죠? 하시는 일 하면서 부업으로 안전하게 배우고
바꿔 쓰고 사재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무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연스럽게 제품이 좋으니까 알려서 이 정도의 회원 자산을 만들었을 때 이 소득이 꾸준히만 나올 수 있다면 오피스텔 2개 갖는 거예요. 작은 거. 작은 오피스텔. 정자동에 작은 오피스텔 한 2억 정도 사면 월세 한 40만 원 나오더라고요. 40만, 50만 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한 2개 정도 갖고 있는 게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시간 안 걸리더라고. 6개월? 뭐 사실 이 정도가 1년 정도 걸리면 어때요, 여러분? 내 하는 일 하면서 안전하게 좋은 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좋은 쇼핑을 할 수 있는 걸 알려주는 일인데.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희 팀에서는 제가 운영하는 저희 팀에서는 2년에서 3년 정도 사이에 자, 어떻게 할까요? 우선 배우세요. 계속 배웁니다. 배운다고 해서 막 어려운 거 배워서 막 자격증 시험 보고 이런 거 없어요. 배우는 건 뭐냐면 일주일에 최소 2시간. 그리고 이렇게 수입이 점점 늘어가다 보면 또 추가적으로 배우는 게 좀 있어요. 그래봤자 여러분 부업으로 생각하면 너무 쉬운 부업이에요. 제가 볼 때 일주일에 배우는 시간이 한 일주일에 평균 4시간? 4시간, 5시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또 바꿔 쓰고 어차피 쓰는 생필품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알리는 방법들이 이제 어때요? 경험이 쌓이니까 잘하게 되겠죠. 어떤 일이나 3년 정도 하시면 여러분 익숙해져요. 모든 일은. 여러분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죠. 3년 정도 하니까 익숙해졌죠? 그런데 그 일로 부자는 안 됐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3년 정도 하면 익숙해지는 건 당연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룹이 이제 점점 커집니다. 커져서 또 다른 그룹을 만드셔도 돼요.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 두 개 자유니까. 그래서 이 그룹이 이제 3년 정도 지나서 어떻게 돼요? 3년이에요. 지금부터. 이 그룹의 전체 소비자도 많아질 거고 여기는 소비자만 있는 게 아니겠죠. 3년 후에는 한두 명 정도 나와 함께 이렇게 부업하는 분이 생깁니다. 여기도 한두 명 정도 이 그룹도 여기도 한두 명 정도. 저는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막 얘기할 자신이 없어요.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어요? 전문직인 누군가가 계세요. 스폰서가 계십니다. 스폰서, 전문직이에요, 저희들은. 여러분의 삶을 멘토링 해드리는 스폰서가 있잖아요. 이 스폰서들이 다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이 사업의 비전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만 따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됐을 때 가정 한번 해볼까요? 이 그룹이 한 400만 포인트. 여기는 한 300만 포인트. 여긴 좀 작아서 200만 포인트. 또 내가 사이드로 내가 쓴 것과 또 다른 그룹까지 해서 한 200만 포인트.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계산을 지금 제가 좀 생략할게요. 시간 관계상. 이게 약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소득이 돼요. 이 정도 그룹이 됐을 때. 네트워크의 크기에 따라서 200 정도 되실 분이고 조금 덜 될 수도 있고 250 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평균 3년 정도 내가 생소한 일이기는 하지만 낯선 분야예요.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저도 안 배웠던 거예요.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배웠을 때 시스템을 배워서 이 정도의 회원 자산을 만들었을 때 회원 자산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거 연봉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250만 원 정도의 월소득이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에요, 이게. 연봉이.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회사에서 준 축하금들이 좀 있어요. 그게 한 번은 240만 원, 한 번은 480만 원 이렇게 또 받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 3차 보너스 있어요, 이거. 연말에 받는. 이거는 연말에 나오는 거,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진 네트워크에 따라서 월에 나오는 거, 월별로 나오는 거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됐을 때 연말에 나오는 보너스로 한 평균 약 한 2천만 원.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 이 정도의 또 소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성장 안 하더라도 유지만 돼도 이 보너스는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단계는 벌써 넘어갔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코칭하는 단계잖아요. 저도 이 단계를 거쳐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뭐 이건 당연히 사실이고요. 다 검증한 거니까 사실이죠. 사실인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일이라는 건 돈을 버는 일은 어려워요, 여러분. 쉬운 일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50만 원, 100만 원 추가 버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업이, 어떤 부캐가, 요즘 부캐가 성행하죠, 부업. 어떤 부캐가 안전하게 시작해서, 그죠? 심지어 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리스크도 없이 시간과 노력과 어떤 시스템의 조인만 되면 이렇게 안전하게 앞으로 핫한 회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메이는 그런 회사들과 달라요. 많이. DNA가 다른 거예요. DNA가. 완전히 다른 마케팅이고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경험이 많이 성장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억대 연봉으로 갈 수 있어요. 억대 연봉. 직장에서 억대 연봉 받으려면 임원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임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아메이 사업 10년 정도만 하셔도 대기업 임원하고 얼추 비슷해집니다. 그런 일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 수입이 또 직장처럼 나오면 안 나온다거나 자영업처럼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워진 거잖아요. 오늘도 제가 자영업 하는 분 아침에 만나고 왔지만 정말 열심히 카페 운영하신 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져 버렸어. 정말 잘하셨는데 이런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그럴 일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왜? 아무리 코로나가 판을 쳐도 생필품을 써야 돼요, 여러분. 그죠? 아무리 뭐 전쟁이 나도 생필품이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렇게 경기를 타거나 변수가 와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제는 처음 듣는 분은 이것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한 달 내지 2달 정도만 공부해 보세요. 공부해 보시고 그때 가서 여러분에게 안내하신 분에게 나는 그냥 소비자만 할게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고 나는 한번 부업으로 해볼게요. 그럼 그때 제가 또 만나서 어떻게 부업으로 진행할지를 상담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저는 부업으로 시작하지만 빅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이게 가능하다면 그럼 제가 또 거기에 맞게끔 코칭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과 자신감이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꾸준히 한번 알아보시고 진행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비전 느끼시고 내가 선택한 아메이 정말 잘했다. 잘 선택했다. 그리고 그 많은 아메이 또 팀 중에서 저희 팀에 또 저와 함께 한다라는 거 제가 그만큼 또 책임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갈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으시고 함께 이 길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족한 강의지만 설명드렸고요. 제 사업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